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되면 그 물고기가 그 상처를, 외부적인 상처를 다, 몸에 상처를 다 받죠. 네. 그러면 결국 그 물고기는 파도를 역류해서 올라가지 못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네요. 네. 되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2주 정도 못 뵀었죠. 네, 저도 나름 반성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하느라고 네, 이렇게 촬영이 조금 늦어졌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네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네네. 궁금증을 갖고 오신 분들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얼른 다음 영상을 원하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댓글 달아주신 분 많으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총선 네. 이후에 이야기를 해볼 네. 거고 또 부정선거, 네. 또 선관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분들 많으니까 그렇죠. 네, 선생님이 네. 기도 오셔가지고 네. 내림받은 대로 네.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총선 후기라든가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총선에 대한 네.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조금 늦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많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바로 영상을 올리지 못한 건 사실 첫 번째는 제가 우선 총선에 대해서 작년 6월에 언급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뭐 언급한 대로 국민의힘이 뭐 압승은 아니어도 살짝 그 가반은 넘을 거다, 한 150석으로 이제 승리를 하는 걸로 저는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예상 밖으로 빗나갔잖아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총선 결과를 보고 저도 멘붕이 왔었어요. 제가 신령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전달을 한 건가, 아니면 저희 신령님이 틀리신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집중 기도를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선은 납득이 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야지만 또 이렇게 백두신당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조금 늦어졌는데요. 제가 사실은 뭐 PD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총선 전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 부정선거가 있지 않는 그런 조건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뭐 약간의 차이로 승리를 한다. 근데 그 표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부정선거가 있게 되면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그때 촬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촬영분이 나가지를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기는 하나.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 구독자분들도 보시면 우리가 총선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론에서 보면 저도 그 언론이나 뉴스를 잘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걸 느꼈으니까. 근데 뭐 다른 분들도 이 정치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총선 전에 한 2주, 15일 정도인가? 네. 2주 정도에 갑자기 언론이 쏟아져, 매체들이 그런 뉴스가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러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주 전에는 우리가 민주당하고 그 국민의힘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네. 엎치딱 뒤치딱 하면서 뭐 한 3%, 5% 그랬잖아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예측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지율을 그렇게 나왔었고, 패널들도 뭐 어떻게 그 예측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총선 2주부터는 모든 언론 매체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일부를 빼놓고 대부분이 뭐 갑자기 민주당이 뭐 여론조사에서 어떤 여론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에서 뭐 압승을 한다. 그때 갑자기 189석, 190석 막 이렇게 막 말이 나오면서 패널들도 갑자기 민주당 쪽에서 뭐 압승을 할 거다 뭐 이런 뭐 압승까지는
압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패널들도 갑자기 그런 쪽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만 비단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국민들도 저는 당연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 본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은 아니어도 조금 더 앞서가지고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뭐 270곳이라든가 280곳에서 거의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 500번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500번이 다 앞면이 나올 확률. 근데 확률을 보시고 통계를 하시는 분들을 말씀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사실 동전 던지기에서 봤을 때 500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500번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진짜 하나님도 못 하시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왔고 지금 곳곳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요번 총선만큼은 의심스럽다. 그런데 그게 이미 21대에서 총선에서도 나왔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봤을 때 미미하고 사람들이 인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까 미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인지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의문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도드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총선은 조심스럽게 부정선거, 특히 제3의 세력이 물론 분명히 개입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앞날을 예측을 하면서 내다볼 때 또 네. 하나 제가 이번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방향성을 틀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가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관상에서 보면 네. 관상 영화 보셨죠? 네. 예, 거기에서 조선의 최고의 관상가가 세조가 그렇죠? 왕이 될지 안 될지 왕이 될 상이냐 뭐 그런 거를 물어보고 그런 영화가 있었죠. 관상.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송광호 그 관상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파도의 높낮이를 보았을 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그때도 참 말이 참 와닿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어찌 됐든 제가 예상하고 빗나갔던 부분의 인물들이 네. 총선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제가 그 국회의원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에 있었을 때 또 당선된다고 맞춘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파도의 높낮이를 생각을 했을 뿐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절실하게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사주를 보면 한 개인의 사주는 그게 뭐 100%는 아니어도 거의 7, 80%는 그 사주대로 그리고 그 흐름대로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타고난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타고난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그릇을 보면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트랙을 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그릇이 결국은 사주예요. 사주 생년월일 사주 팔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수년 전부터 흘러내려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트랙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사주, 궁합, 간사 뭐 이런 거를 보고 참고해서 가시는데 네. 총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도 좀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한 사람이 개인이 영향을 주는 거는 거의 10명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1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트랙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데 이런 총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사주의 운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를 제가 또 한번 절실히 느껴서, 그러니까 제3의 세력이라든가 그게 곧 민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민심이 어떤 쪽으로 방향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관가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제가 끝까지 놓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숙하면서 그 끝까지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을 좀 더 잘 지켜서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이제 반성을 제가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도 했지만 네. 이재명 그 후보님하고 원희룡 후보님의 그런 대결에 있어서 네. 봤을 때 이재명 후보님은 그래요. 당선은 되셨죠. 그렇지만 그분이 이거를 민심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민심은 결국 천심을 이기지를 못해요. 예. 민심이라고 하면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그게 타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보다 진짜 너무 인생을 악착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분은 지금 다른 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돈, 권력, 그리고 지하세계 세력이에요. 그게 이제 깡패 세력을 뭐 동원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조직폭력배? 지하세계를 그분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거기에 플러스 무속의 힘도 대단하거든요. 그분은 무속의 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장담하건데 중국의 세력과 북한의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이게 판세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그 후보님의 그때 그 선거 때 발언 있었잖아요. 네. 중국에는 무조건 우리가 왜 반항하냐, 그냥 쉐쉐 이것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그 선거에,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분은 정말 머리가 비상해요. 그렇게 쉐쉐를 하면서 중국에 굴복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중국하고 조선족 분들의 표를 얻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나 그게 그런 부분이죠. 표 때문에 그 한 나라의 큰 거대 야당의 당대표가 그렇게 비굴한 정책을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민심이 천심을 누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임기응변으로 당선은 됐고 네. 자기 세력을 구축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예. 이게 그렇게 해서 민심, 사람의 마음은 얻었으나 하늘의 마음, 천심은 얻을 수 없어요. 항상 모든 자연의 법칙에서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네.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요. 이분은 분명히 천심을 이기려고 하는 자, 나중엔 더 큰 화를 부른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분이 총선에 이겨서 지금 기세등등하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 분의 운세는 제가 꺼져가는 불꽃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꽃이 언제 꺼질지는 장담을 못해요. 사실 그거는 그 불꽃, 그러니까 촛불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담을 못하지만 꺼지는 거는 확실하다. 기정사실이다. 저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올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자면 올해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네. 한 일에 네. 대한 그런 네. 대가를 네, 그렇죠. 결국에는 네. 천심을 누르려고 하고 하늘에 그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 천기를 거스르면 네. 사람은요. 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약하게 맞지만, 그거를 계속 반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대가를 치를 수가 있어요. 큰 파도를 역류해서 가려고 하는 물고기는 처음에는 자기 자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되면 그 물고기가 그 상처를, 외부적인 상처를 다, 몸에 상처를 다 받죠. 네. 그러면 결국 그 물고기는 파도를 역류해서 올라가지 못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글쎄 나중에는 그 다른 사람은 감옥에 구속이 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구속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구속이 되고 나서 이분은 글쎄 자기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가 정치에서 완전히 아웃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은 죽음의 대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영상을 다룬다는 네. 것 자체가 많이 그렇죠. 고생 그렇죠. 힘들으셨을 텐데 네, 맞아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네. 그런 네. 점사 내려주시고 아유.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 어쨌든 백두신당을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우선은, 제가 총선과 다른 분들의 당선 여부에 대해서 약간 빗나간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숙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부정선거든 아니든 간에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네,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영매자로서 신의 제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